남편은 만약에 저희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면은 아이의 양육권이랑 친권을 다 포기해야 되고 양육비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의뢰인이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양 장두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 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오늘 말씀 주실 사건은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은 약간 사실관계가 조금 특이한데요. 먼저 내가 바람을 폈는데 그리고 이혼 소송도 걸었는데 이혼 청구가 인용된 그런 사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이 된 거네요. 네네네. 네, 자세히 사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거의 20살 되자마자 당시 연애를 하던 좀 나이 많은 남자친구랑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냥 결혼을 빨리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결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이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의뢰인이 이제 뭐 평상시 남편이랑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았는데 자꾸 이제 뭔가 말과 행동이 달라져가지고 휴대폰을 한번 봤는데 보니까 회사에서 남편 회사죠. 남편 회사의 전 직장 후배 네네. 보니까 뭐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뭐 갑자기 뭐 스킨십을 하고 네. 한 번만 돈을 더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나한테 함부로 뭐 관계하고 나더니 나를 뭐 버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네네. 예, 카톡 내용. 예, 카톡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결혼 생활 내내 이제 남편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엄청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남편의 잘못이 있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증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혼 소송 의뢰를 하셨는데요. 네. 여기는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 특이한 점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이제 그 전 직장 동료랑 외도를 했지만 저희 의뢰인도 남편의 외도 기간보다 조금 더 전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내도 상간남이 있고 네, 남편도 상간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남편이 현재 최근에 바람이 났고 의뢰인은 더 먼저 났으니까 의뢰인이 그러면 소송을 못 거는 걸까요? 그래서 의뢰인이 최초 저랑 상담을 할 때부터 저한테 네네.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본인이 연락을 하고 있는 남성의 존재가 남편한테 알려지게 되면은 네. 본인이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면 어떠냐 이거 엄청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희 의뢰인도 잘못을 한 건 맞다. 근데 남편도 이미 바람을 폈기 때문에 쌍방 유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은 기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남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이혼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상간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상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랑 바람을 폈던 그 직장 후배한테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남편이 이 후배랑 바람을 폈다. 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판결문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걸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려고 그래서 이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혼 소송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네. 아마 이 사건에서는 제가 이제 의뢰인한테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이 여성분 번호를 아냐 네. 소장을 잘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화를 내시지 말고 이 상간녀가 이제 내 남편과 바람 폈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가 들어있는 통화만 녹음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네. 이 상간녀가 다 인정을 했어요.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간 소송은 위자료로 제가 아마 2,500만 원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의뢰인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상간녀가 남편을 강간죄로도 고소를 했더라고요. 강간죄요? 네. 그럼 되게 큰 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사건에서 또 별도로 이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한 거예요. 네네. 이거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고 그렇게 뭐 강간을 할 정도로 어떤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후에 금전관계가 얽히면서 내가 돈을 빌려주다가 안 빌려주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바꿔서 강간죄로 고소한 거다라고 아. 다퉈서 그 사건에서는 남편이 증거 불충분이 나왔어요. 무죄가 나온 거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거니까 그 강간 사건에서 남편을 변호했던 변호사님이 이혼 사건에도 나오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솔직히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면 남편도 이혼을 원했을 것 같은데 남편도 이혼에서는 동의를 했을까요? 이 사건은 조정기일을 2번을 진행했는데요. 네네. 제1회 조정기일 때는 남편이 나와서 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간녀도 있고 그랬는데 관계를 해서 네. 이 상간녀가 남편 상대로 이제 강간죄 고소를 했지만은 네. 증거 불충분이 나왔으니까 네. 내가 어떤 그 상간 행위의 어떤 부정적인 뭐 그게 큰 건 아니다. 그리고 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그러면은 지금 조건이 너무 안 맞으니까 네. 한 번 더 조정기일을 진행을 하자. 그렇게 돼서 이제 2번째 조정기일을 진행을 했죠. 2번째 조정기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남편은 만약에 저희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면은 아이의 양육권이랑 친권을 다 포기해야 되고 양육비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의뢰인이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네. 본인이 피해자다. 우리 의뢰인이 먼저 바람을 피고 네.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내가 잘못해서 위자료도 줘야 되고 뭐 아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해야 되냐 다 다투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저희 의뢰인이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상간남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할 거다. 그래서 난리를 피웠죠. 저는 이제 이 가정에서 저희 의뢰인이랑 그 남편분이랑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오가면서 저 그럼 다 포기해야 되나요? 이혼 청구 기각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남편이 계속 제안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대로 가면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남편 측에서 조정으로 어떤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좀 수용을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살고 있는 곳이 임대주택이어서 어떤 그 부동산 재산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도 않았고 이분도 경제생활을 거의 안 하고 있던 분이어서 아이 양육비로 줄 수 있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의뢰인이 저한테 처음부터 이제 요청했던 거는 나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냥 빨리 이혼만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 그 지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아이는 내가 자유롭게 등하교 도와주면서 지금처럼 그냥 출퇴근하듯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은 남편과 빨리 이혼하는 게 제일 최선의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네.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좀 포기해도 빨리 이혼이 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이혼 조정 제안은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2번째 조정 기일에서 바로 이혼 조정했습니다. 약간 이럴 때는 빠르게 이제 오히려 합의를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소송을 가면 사건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사건이 길어지고 또 남편분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어떤 그 이혼 소송의 결과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아내 이혼 조정 신청에 내가 응하지 않겠다. 너가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 기각을 구할 테니까 오히려 서로 한번 괴롭게 계속 살아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오케이라고 응할 때는 빨리 그거를 받아들이고 끝내는 것도 괜찮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네, 오늘은 장조식 변호사님과 함께 쌍방 불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을 찾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